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지프의 새로워진 랭글러 루비콘 모델을 시승해보고 있는데요. 차키는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지프의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약간은 투박하지만 진짜 튼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차는 지프 랭글러 중에서 루비콘이고 일반 탑 모델이에요. 파워탑은 아니고요. 일반 탑 모델인데 언제든지 원할 때는 저 탑을 뜯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이 차도 오픈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시승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관을 좀 위주로 살펴볼게요. 일단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타이어 사이즈가 바뀌었습니다. 이 차의 스페어 타이어로 한번 볼까요? 285 70R17 타이어가 달려있는데 이게 33인치급 타이어예요. 기존에는 32인치급 타이어가 달려있어서 사실 랭글러 타는 분들 가운데 인치업을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33 타이어를 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뭔가 돈을 들여서 인치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자세를 내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난 매력이 될 것 같고요. 자세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옆에서 보더라도 훨씬 더 큰 타이어로 존재감이 강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유의 각진 디자인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꼭 가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심에서 타더라도 그런 느낌을 좀 추구했던 분들에게는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데이라이트 형상을 원형으로 불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좀 더 이 차가 야간에 보더라도 저거 랭글러구나, 와 저거 오프로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앞 범퍼 디자인도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북미형 철제 범퍼가 달려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인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도어를 열고 실내에 탑승하면 이 차는 도어도 진짜 오프로드 그 자체죠. 언제든지 이 문짝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요 연결고리만 떼어내고 체결된 볼트 몇 개만 풀면 이 도어를 탈착할 수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조금 가볍거나 또 엉성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실내에 탑승해 보면 사실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뭔가 실내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도 않고요. 편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예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인포테인먼트입니다. 훨씬 더 커진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T맵 내비게이션을 기본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도 물론 지원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 전방 카메라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방 시야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매력 포인트죠. 이외에도 오프로드와 관련된 여러가지 기능들을 직접 확인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은 LCD 디스플레이와 아날로그 게이지가 합쳐져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이에요. 여전히 랭글러의 그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차는 랭글러 루비콘 사양이기 때문에 기어 변속 모드 뿐만 아니라 2륜, 4륜 그리고 4륜 로우 기어, 여기에 또 스웨이바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까지 갖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프로드 플러스 기능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이 프론트 엑셀과 리어 엑셀을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잠글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오프로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도심에서 그냥 일상주행용으로 타더라도 크게 불편함 없이 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타 있을 때 보이는 시야, 이게 진짜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이거든요. 저 커다란 보닛이 앞에 쭉 깔려 있으면서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태로 운전 시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랭글러를 운전하고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재미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이죠. 그리고 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할 때는 이렇게 레버를 젖혀서 언제든지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천장을 다 뜯어내면 언제든지 오픈 에어링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한 가지의 매력이 될 수 있죠. 뒷좌석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뒷자리는 뭔가 엄청나게 넓다거나 편안한 공간은 아닙니다. 다만 성인이 탑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봤을 때에는 충분히 탈만한 수준의 공간들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차가 본격적인 패밀리카로서 적합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거기에는 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레스트도 원할 때 이렇게 내려서 컵홀더와 함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뒷좌석에 리어 에어벤트와 또 창문을 내리는 스위치가 중앙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USB 충전 단자와 220V 최대 150W까지 지원하는 인버터도 마련되어 있죠. 네,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 2000cc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272마력을 냅니다. 기존과 동일한 엔진 출력을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타이어 사이즈가 좀 더 커졌다 보니까 가속력에 있어서는 약간의 손해를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가 원래 그렇게 빨리 다니는 차는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약간의 가속력 차이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답답하지도 않기 때문에 뭐 달리기 성능에 있어서는 딱히 흠잡을 곳은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조심스럽게 고속으로 빠르게 감아 돌아가는 건 지양해야 한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 서스펜션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 딱딱하다, 불편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출렁거려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의 세팅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프 랭글러 이렇게 간단히 좀 시승을 해보고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타이어가 훨씬 커지면서 자세가 정말 멋있어졌고요. 그리고 주행감이 기존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는데 뭔가 조금 더 정숙해졌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이 차는 올터레인 타이어가 이렇게 큰 게 장착되어 있어서 승차감이나 또는 주행 소음이 조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약간 정숙해졌을 뿐이지 차 자체가 뭐 아주 부드럽거나 조용하지는 않다는 거, 요거는 참고하시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핸들링이라던가 또 승차감 면에서의 장점을 가져가기는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 정말 제대로 된 성능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의 구동 방식이라던가 또는 서스펜션의 구조, 이런 것들이 승용차와는 완전히 달라요. 볼 조인트 타입의 이 스티어링 휠을 쓰고 있고, 서스펜션도 오프로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상 주행에서는 부드럽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일상 주행용으로 그냥 데일리카로 도심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만을 놓고 따져본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지프 랭글러의 감성을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도전할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좀 더 쉽게 도전하고 싶어 하신다면 이 루비콘이 아니라 일반 사하라 모델로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고요. 지프 랭글러 루비콘 모델 페이스리프트된 차량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차의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